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30년간 연구한 박사로서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뼈를 강하게 해준다고 선전하죠. 그러나 실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우유를 통해 들어온 칼슘의 30%만이 체내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머지 70은 아무런 도움 없이 배설되고 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유의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식품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입니다. 흡수 효율이 45%에 이르는 식품도 있어요. 우유의 효과를 1.5배나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대적인 홍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어느 어르신은 20년 넘게 우유를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2차례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작은 실수로 인해 고관절에 골절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골밀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유에만 의존하며 20년을 살아오신 그분은 정말 효과적인 식품들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올바른 정보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매일 우유를 드시면서 뼈는 튼튼하다고 안심하고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뼈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신다면 그 잘못된 정보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5분 후에 소개될 3가지 식품만 알게 되어도 석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우유의 효과를 1.5배나 초과하는 식품 3가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유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훨씬 쉬워요.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잘못된 정보만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반면에 오늘 진실을 알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유 외에 뼈를 위해 드시는 식품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만났던 70세 최경숙님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최경숙님께서는 방송에서 칼슘의 중요성을 접한 후로 정말 빠짐없이 우유를 챙겨 드셨어요. 기상하자마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씩 말이죠. 그러다 지난 겨울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주 가볍게 넘어지셨을 뿐인데 고관절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 골밀도 검사를 권유하셨대요.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뼈의 나이가 실제 연령보다 10년이나 더 많게 나온 거예요. 제가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칼슘은 충분히 섭취하셨지만 흡수 효율이 낮은 것들만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밥을 지을 때 통깨를 넣도록 하고 깻잎 반찬을 매일 식탁에 올리게 했어요. 멸치는 뱅어포로 대체해서 간식처럼 드시도록 했고요.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3달이 지나니 허리의 통증이 확실하게 줄어들더래요. 반년이 지난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골밀도 수치가 8%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경숙님처럼 잘못된 방법만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 등장할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뼈 건강을 진짜로 지켜주는 식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 속에는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서너 숟가락만 챙기면 우유 2잔과 동일한 칼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통깨를 통한 칼슘 흡수율은 40% 수준이에요. 우유를 10% 이상 앞서는 수치죠. 국립농업과학원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참깨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해요. 반드시 껍질이 그대로 있는 통깨를 구입해서 드셔야 해요. 69세 장미란님께서는 매일 아침 밥을 지으실 때 통깨 한 숟가락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간은 특별한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달째 접어들자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더래요. 석 달 후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밥을 지으실 때 통깨 한 숟가락 넣으시면 끝이에요. 시금치나물을 만드실 때도 통깨를 충분히 넣고 콩나물 무침에도 통깨를 넉넉히 넣으세요. 국이나 찌개 위에 가볍게 뿌려주시기만 해도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칼슘도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깻잎 10장 속에는 무려 210mg의 칼슘이 담겨 있습니다. 통깨보다 훨씬 풍부한 양이죠. 그런데 깻잎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칼슘 흡수율이 무려 4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해요. 게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줍니다. 66세 한수진님께서는 날마다 점심마다 깻잎 무침을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처음엔 입맛이 당기지 않아서 억지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허리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더래요. 석 달 뒤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느꼈던 뻐근함도 상당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깻잎 15장을 진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양념해서 하루 한 접시만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깻잎 장아찌는 너무 짜게 담그지 마세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오히려 칼슘이 손실됩니다. 뱅어포 20g, 그러니까 한 줌 분량에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충족할 수 있거든요. 뱅어포의 가장 큰 이점은 뼈까지 먹는다는 겁니다. 생선 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뱅어포는 그걸 통째로 섭취하니까 칼슘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어요. 71세 조명희님께서는 날마다 저녁에 뱅어포를 구워서 드셨어요. 처음엔 비린 냄새가 나서 좀 거북했다고 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우니까 과자처럼 고소하게 먹을 수 있더래요. 1년 만에 골밀도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12%나 상승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뱅어포를 넣고 180도에서 5분간 굽기만 하세요. 간식이 싫으시면 마늘, 간장, 통깨를 넣고 볶아서 밥 반찬으로 드셔도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식품 통깨, 깻잎, 뱅어포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뼈는 확실히 반응합니다. 날마다 조금씩만 챙겨 드셔도 석 달 뒤에는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이제 칼슘 흡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생활 방식을 알아볼까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의미가 없어요. 비타민 D를 가장 손쉽게 얻는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겁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성해내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다리를 햇볕에 노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창문을 사이에 두시면 자외선이 차단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꼭 밖으로 나가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에는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햇볕 쬐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실 수 있어요.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식품은 칼슘이 잘 녹아서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은 뼈를 자극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활동이 뼈에 가장 좋아요. 걸으실 때 우리 뼈는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이 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유를 뛰어넘는 뼈 회복 식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통깨, 깻잎, 뱅어포였죠. 이 3가지 식품은 칼슘 흡수율이 1.5배 이상 높아요. 똑같은 양을 드셔도 우리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칼슘이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수준이지만 통깨는 40%, 깻잎은 45%, 뱅어포는 35%의 비타민 D까지 더해져서 실제 활용률이 40% 가까이 됩니다. 이 차이가 몇 개월, 몇 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로 나타나요.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합니다.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시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만 해도 골밀도가 상승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픔이 줄어들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아침 기상 시 뻐근함이 사라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뼈를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에는 밥에 통깨 한 숟가락 넣어 보세요. 점심에는 깻잎 무침을 준비해 보세요. 저녁에는 뱅어포를 구워서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 챙기기, 산성 식품과 비타민 C 챙기기, 날마다 걷기, 이것도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시면 반드시 달라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운동법과 무릎 통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실 건가요?